오늘은 제가 작년에 저의 메인 채널인 경자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조금 각색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배당주를 투자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주 투자를 약 10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한국 시장에서 배당주를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배당주라고 해도 미국과 한국은 투자 방법이 완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배당주 투자 방법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장에 특화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배당주를 투자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배당주 투자로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주 투자는 연간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예상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저축은행들의 1년 예금 금리를 보면 최고 4.5%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배당주 투자로 배당 수익률이 최소 6%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배당주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8%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배당 수익률이 최소 6% 이상 되는 종목을 고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연간 수익률을 10% 정도까지 한번 늘려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배당주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금만 받겠다, 즉 배당금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서 꾸준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모아가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시세 차익을 한번 노려보는 배당주 투자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나오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고요. 시세 차익이 나온다면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유형은 투자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배당주 투자 준비물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배당주를 사야 되니까 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배당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ISA 계좌를 이용하시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CMA 계좌가 하나 필요하고 CMA 계좌 외에도 파킹 통장이 필요합니다. CMA 계좌와 구분할 수 있는 통장이면 다른 증권사 CMA 계좌여도 괜찮고 아니면 은행의 고금리 입출금 통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CMA 계좌와 구분되어야 하니까 별도의 파킹 통장을 하나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배당주 투자는 천천히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게 되면 투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식 계좌를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는 담대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물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배당금을 받는 게 목적인 안정추구형 이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연간 수익률을 6에서 10% 정도 얻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금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딱 절반 나눕니다. 나눈 절반을 파킹 통장에 입금을 하셔야 되고요.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된다면 여기에 넣어둔 돈으로 공모주 투자를 하는 것도 여기 있는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증권사 계좌에 입금을 하시는데 일반 매매 계좌에 입금을 하지 마시고 CMA 계좌에 꼭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간혹 매매 계좌와 CMA 계좌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 CMA 계좌를 하나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금을 매매 계좌에 넣어두면 나도 모르게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아예 차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시드머니가 적은데 꼭 파킹 통장에 돈을 50% 나누어서 보관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인생을 뭐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로 급할 때 대출을 활용해도 되지만 그래도 대출한 돈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마통이자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처럼 장기간 계획된 대출이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처럼 신용대출이면 배당주 투자를 할 때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가진 금융자산의 절반은 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자산을 배분을 해두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를 운영한다면 ISA 계좌는 입금한 돈을 인출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러므로 ISA 계좌는 주식을 매수를 할 때만 투자금을 계산을 미리 하고 딱 그 정도만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투자금이 조금 남는다. 그럼 예수금에 그냥 두지 마시고요. 꼭 RP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화면처럼 ISA 중개형 수시라고 써있는 RP를 매수를 해두면 이것 자체가 CMA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리 적은 자투리 투자금이라도 꼭 RP를 매수를 해두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배당금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인 투자는 저는 분기 배당주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당금을 1년에 4번 나누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리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유리하죠. 제가 최근에 분기 배당주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6% 넘어가는 4종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을 투자할 종목으로 먼저 정하시고요. CMA 계좌에 입금을 해둔 투자 금액 중에서 20% 정도를 일반 계좌로 옮기고 첫 번째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는 필수이죠. 가급적이면 현재 주가가 나의 평단가보다 낮을 때만 분할로 두세 번 정도 나누어서 일단은 1차 목표 수량을 채우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분할 매수가 끝나서 1차 목표 수량을 채우더라도 CMA에는 나의 투자금 50%가 꼭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받기 위한 기준일이 지나면 배당락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는데요. 배당락은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배당 기준일 다음 날에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주가 하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번에 받는 배당금 정도로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CMA 통장에 투자금을 50%를 남겨두었잖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또 50%를 나누고 그 50%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배당락이 나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하고요.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면 한두 번 정도는 물을 타준다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투자금을 계속 50%는 남겨두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현금을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냥 공식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현금이 있으면 주가가 떨어져도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하지 않거든요. 왜냐고요? 더 싼 가격으로 주식 수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듯 주식 투자는 심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배당주를 추가로 매수하려는데 현재 주가가 내 평단가보다 낮거나 근처 가격이면 분할로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 평단가보다 5% 이상 상승한 상황이다.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 평단가보다 10% 이상 올라왔다. 그러면 저는 보유 수량의 절반은 반드시 매도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만약 주가가 다시 하락해서 평단가 근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다시 덜어낸 물량을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또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도한 투자금이 있다면 이 돈으로 급하게 다른 종목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CMA 계좌에 일단은 넣어둡니다. 그리고 매수 종목을 하나 더 늘리시겠다면 충분히 괜찮은 가격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여하튼 급하게 다른 종목 매수를 한다면서 투자금을 활용해버리면 나중에 정말 사고 싶을 때는 돈이 없게 되니까요. 항상 배당주 투자는 한 템포 느긋하게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은 3개월마다 배당금이 들어올 텐데요. 계좌로 배당금이 입금이 되면 보통 문자가 오는데 문자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 주식 배당금은 왠지 보너스를 받았다는 기분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하튼 이렇게 받은 배당금도 투자금에 합산을 해두고 재투자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복리라는 마법을 점점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배당주 투자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세 차익 확보를 목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들은 연간 10% 정도 수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방법도 투자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누어야 됩니다. 파킹 통장의 절반, 그리고 증권사 CMA 계좌의 절반을 입금을 하시고요. 그리고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배당주는 1년에 배당금을 2번 주는 반기 배당주, 그리고 연말에 배당금을 1번 주는 기말 배당주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기 배당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매수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배당락 이후부터 조금씩 모으시면 되는데요. 화면은 HD현대라는 종목인데 작년 말에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올해 초에 배당락이 크게 나옵니다. 이때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데 3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투자금의 50%만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것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반기 배당주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배당 기준일이 다가오는데요. 만약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매수 후에 처음 들어오는 반기 배당 기준일은 6월 말이 될 겁니다. 6월 말 배당 기준일이 되기 전에 주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주가가 나의 평단가보다 1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저는 전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5에서 10% 정도 수익 구간이라면 이때는 그냥 보유를 하시면서 배당금을 받던지 아니면 매도를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둘 다 애매하시면 그냥 절반만 매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5% 미만이다. 그러면 일단 보유를 하고 배당금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도 매도를 한 투자금은 일단은 CMA에 넣어두시고 재매수를 모색을 하시는데요. 매도했던 종목이 배당락 이후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공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를 했다면 배당락으로 주가가 다시 하락하겠죠. 그러면 또 조금씩 나누어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남아있는 투자금의 50%까지만 사용을 하면서 분할 매수로 나의 평단가를 계속 낮춰주고요. 연말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낮은 평단가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락하는 타이밍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말에 또 한 번 배당 기준일이 다가오겠죠. 배당 기준일이 오기 전에 수익률이 5% 이상이다. 그러면 저는 미련 없이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는 왔는데 수익률이 5% 이하다. 그럼 이번에는 한 번 더 보유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선택을 해보시고요. 이번에도 애매하다. 그러면 50%만 매도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 손실 구간이다.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배당금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또 배당락이 나오고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또 조금씩 모으면서 평단가를 더 낮추고요. 내년 6월이 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더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조금 길어서 그렇지 정말 단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투자 방법은 정말 단순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러므로 배당주 투자는 드라마틱한 주식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10%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는 매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배당금만 받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배당금은 받기 때문에 1년 투자를 하면 최소한 6% 이상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투자 방법의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주식이 손실 구간이라도 아시죠? 주식은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연수익 10%가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매년 10%씩 수익을 낼 수 있다면 10년 뒤 나의 원금이 2.4배로 불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10%씩 수익을 낸다는 게 절대적으로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당주 투자도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내가 생각한 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배당락 이후에 매수를 하면서 배당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타이밍에 매도를 한다면 뭔가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현금과 시간만이 성공 투자의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천천히 그리고 현금을 꼭 남겨두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올해 매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혹은 내후년에는 좋은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주식 투자는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배당주들은 대부분 우량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매도를 기다리는 동안 배당금은 차곡차곡 받아왔기 때문에 은행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투자였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